네, 임명진 목사와 함께 정국예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지금 이 청와대와 이 집권 여당 간의 갈등이 뭐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무슨 교착 국면, 뭐 소강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흔히 소강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는 계속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목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정치라는 게 본래 뭐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네. 지금 형국은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를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특별히 뭐 이 여당, 뭐 정부, 대통령 이분들이 국민들의 염려의 대상이 되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그 피해가 또 막심합니다. 뭐 야당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여당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참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 더군다나 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잖아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좀 통 크게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참 그래도 참 정치다운 정치를 한다 이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로부터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습니까? 예, 이미 뭐 그런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버텨야 됩니까? 버텨야 된다는 것보다는 버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나는 유승민 의원이 왜 저렇게 버티는가 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뭐 상당히 지혜가 있는 분이고 또 정치를 뭐 꽤 오래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하실 때 같이 윤리위원으로 활동한 적? 제가 윤리위원장 할 때 윤리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는 거네요. 뭐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짐작컨대 뭐 우리가 다 내가 유승민 의원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생각할 거예요. 첫째 여론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론. 이 여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조사기관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유승민 의원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볼 때 저건 뭐 왜 유승민 의원이 저런 일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가. 더군다나 이제 명분에 있어서 지금 뭐 군사 독재 시대냐, 뭐 유신 시대냐 이런 얘기를 하면 박 대통령으로 참기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 여론이 지금 불리하지 않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거다. 점점 자기에게 돌아올 거다. 또 이게 세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다. 비박이 아직도 뭐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세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다.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시죠. 뭐 어떻든지 간에 유승민이 생각큼직한 그런 뭐 통계들도 나오는 걸 보면 뭐 친박은 쉬운 7명, 무슨 중도가 40명, 나머지 70명 정도가 뭐 비박. 뭐 이렇게 되니까 물론 또 비박이라고 해도 다 뭐 유승민을 지지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상당히 공개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명서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시간일 겁니다. 시간.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쫓기죠. 가면 갈수록 하긴 쫓기죠. 그러네요. 임기 절반을 이제 넘겼죠. 지나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어차피 이게 원내대표의 문제니까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10개월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공천권을 대통령이 가졌다. 영향력을 행사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개입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무슨 뭐 대통령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많지 않다. 유승민 의원이 그런저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그런 짐작을 합니다. 예, 네. 잠깐 정리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네. 여론이 나한테 불리하지 않다. 시간은 내 편이다. 네. 그리고 당내 세력 분포도 나한테 불리하지 네, 않다. 네. 그렇다면 내가 버텨도 그럼요. 뭐 이거 뭐 손해날 감당해 거 갈 없다. 수 있다. 설사.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하시는 그렇죠. 거죠. 설사 억지로 물려난다 하더라도 네. 결코 이거 나쁘지 않다 나한테. 아, 정치적으로 나한테 나쁘지 않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해서 움직인다면 네. 그게 목사님 보시기에는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럼 진짜 이게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실이 될 것 같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봐야 되는 거고 국민을 위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에게 이롭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냐. 아, 이게 사실은 판단 기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게 진짜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그럼 뭐 거고요. 좀 예. 짐작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다. 정치적으로 네네.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제 그것과 유승민 의원에게 유리하냐라는 것과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아, 그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건 유승민 의원이 버티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과 어떻든 맞서 있는 당청 간의 이런 불화와 갈등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네. 풀어야 되는 거다 이게. 네. 예?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청와대와 하여간 그 유승민 의원 자신이 이거는 해결을 하고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아주 네. 복합적인 네. 그 이 역학이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호 의원, 김태호 최고위원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는 불가하다. 민주정당의 길을 가야지 이게 사당화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사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퇴 이유는 지금의 당청 간의 충돌. 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사퇴 이유다. 그 임시국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좀 명예롭게 퇴진하는 차 게 좋지 때문에, 않겠냐 차 때문에. 하시는데요. 예, 차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 이재호 의원의 발언부터 좀 평가해 주시죠. 네. 그 이재호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실세 아니었습니까? 네. 저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 참 이재호 의원이 뼈 아프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아니 뭐 사실이고 예. 또 김태호 의원 내지는 뭐 이인재 그 최고 예. 또 뭐 김무성 최고 뭐 서청원 최고 예. 의원까지도 그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당 대표 경선할 때 보지 않았어요. 네. 당청 관계가 무슨 뭐 수평적이어야 된다. 할 말 다 하겠다 말이야. 네.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무슨 뭐 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지 않겠다. 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바꾸는 거는 국민들이 무슨 뭐 건망증에 든 사람들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다 알거든요, 지금 저 네. 사람들이. 저게 결국은 유승민 의원의 입장을 더 두둔해주는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하. 유승민 의원에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저 사람들은 유승민 의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여론이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게 더 이렇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 정여 의장이 네. 7월 6일 네. 대통령이 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7월 6일이면 이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시 확정을 짓든지 네. 아니면 또 여기서 네. 폐기를 하든지 뭐 양당 간의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도 그 출발점이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에 있었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든 마무리되는 7월 6일이 네. 이제 자진 사퇴의 마지막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또 친박계가 또 은근히 또 김무성 대표까지도 은근히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사퇴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세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친박이 공격을 하고 네. 또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청와대가 무슨 압박을 한다. 뭐 유승민 의원이 압박을 안 느낀다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예. 그런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게 해서 유승민 의원이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한 상처다 이거는. 네. 뭐 유승민 의원에게만 상처가 아니라 이 정부의 상처고 나아가서 대통령에게도 나는 상처가 되는 거다.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니다. 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된다. 네. 예. 지금이라도 나는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 유승민 대표 청와대로 불러서 네. 점심 먹으면서 뭐 저녁을 먹든지 약간 점심을 먹으면서 추경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또 뭐 예산도 있고 지금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국민들 어려우니 잘 좀 협력해 주세요. 이러고 다독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뭐 유승민 의원이 잘 좀 협력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일하라고 듣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협력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잘 일하는 경우도 있고 예. 물러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잘 일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갈 것 같은데. 잘 일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고 하겠습니다. 나가서 뭐 예. 이제 그쯤 되면은 자기도 그게 기회죠. 물러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네. 명분도 되는 거고. 예? 뭐 대통령이 사실은 이만큼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나 또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자발적으로 네. 사퇴적으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면서 네.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공세와 압박도 조금 이건 자제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들로서는 부족하다. 대통령이 직접 좀 이 명분과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서청원 최고나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무슨 뭐 권고로 들리겠습니까? 압박으로 들리겠지. 압박으로 들릴 거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도닥거리면 네. 자기들도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뭐 좀 일하는데 좀 부담이 되면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도 아니 뭐 국회의원 선거도 내일 모레인데 지역구 내려가서 선거 운동도 해야지. 무슨 뭐 원내대표만 할 일 아니고요. 이 결자 해지. 예. 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결자 해지의 어떤 결단을 기대하는 그 여론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아예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는 그런 그럼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국민들도 큰 감동을 느낄 겁니다. 군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네. 이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권고를 해야 되고 네. 특별히 난 서청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뭐 네. 친박의 마탱이라고 좌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뭐 유승민 의원 상대하지 말고 대통령께 가서 고언을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난국을 큰 틀에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려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후에 네. 저희 연합 뉴스 TV의 뉴스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먼저 잠깐 확인 좀 해보시죠. 네, 네, 네.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다음 타겟은 김무성 대표가 될 것이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주지 못하면 김무성 대표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 지금 여당 내에 아주 미묘한 기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김무성 대표의 태도인데 처음에 유승민 의원을 원내대표를 아주 지킬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점점 변하잖아요. 예, 조금씩. 변하는데 예. 김무성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알겠죠. 저는 이 사태가 오래 가면 뚜렷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여당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생긴다. 누굽니까? 유승민이죠. 어. 벌써 뭐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벌써. 예, 뭐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넌 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그런 그 신경이 좀 쓰일 거래요. 이거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야 된다. 뭐 이 신경이 사태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승민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신경이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무슨 뭐 지금 그거는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단지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자기의 공약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든지 협력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유승민 의원에게 정말 추경 예산을 맡길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에 그 예산을 정말 맡길 수 있는가 자기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국정을 다 잡아야 되겠다 이거 레임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측하기는
공천 문제다. 어? 아. 결국은 뭐 내년 총선 이후에도 레임덕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그런 정치 세력의 구축 뭐 이런 네. 것도 어떤 하나의 포석일 거다. 많은 뭐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저런 얘기하는 건 난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게 뭐 이 순망치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이게 김무성 대표가 잘해야 되는데 난 저렇게 왔다 갔다 이번 사태의 유승민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난 김무성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출연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당분간 출연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 뭐 야당 의원들만 데리고 얘기하죠 뭐. 근데 이게 김무성 대표가 직접 예. 당분간 언론에 나가서 이런저런 당내 분란이 예. 이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표출되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당대표가 얘기하니까. 아무리 당대표가 얘기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언론에 나와서 네.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해법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게 책무지요, 이게. 예. 네. 글쎄 저희 언론이 우선 사실을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다소 좀 앞서가는 보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약간 좀 입장이 다른 것들을 이제 대조하다 보면 마치 싸움 붙이는 듯한 이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싸워놓고 언론한테 나가지 말라 이래버리면 아니 무슨 언론이 동네북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언론에 나가서 당당하게 당신들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예. 국민적인 여론을 좀 형성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라. 이래 얘기 맞는 거죠. 뭐. 자기들이 뭐 필요할 때는 늘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네. 난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네.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야권 쪽 얘기도 잠깐 좀 네, 네.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야당이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그 우선 문재인 대표가 오늘만 해도 일일 아르바이트 노동자하고 또 네. 상인들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착한 알바 선포식에 축사도 했고요. 네. 명동 지하상가 상인회와 간담회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민생 행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행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글쎄 뭐 찾아가는 거 뭐 나쁠 건 없지만은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야당을 좀 추스르는 일입니다. 이거 스스로를 좀 잘 추스르는 일인데 네. 뭐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지금 혁신위원회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여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라 하는 듯이 뭐 민생 항보를 하는 거 그거 조금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속 보인다. 예. 우선 야당부터 추스려라. 예. 예. 뭐 그 상대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때 한번 좀 뭐 보여주자 뭐 이거 조금 네. 예, 많이 추스르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 네.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뭐 러브샷도 했다니까요. 서로 건배사를 할 때 문하면 재인하고 예. 뭐 이하면 종걸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했답니다. 그 정치인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죽이려면 살리려면 싸우고 멱살잡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애유나가 전에 같이 손잡고. 글쎄 말이에요. 난 예. 이상해요. 전 참. 그래서 어제 뭐 러브샷하고 막 이래서 네. 이제 대개 다 정리가 됐겠거니 다들 이렇게 봤어요. 네. 근데 오늘 말이에요.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는 불참했어요. 아니 화해를 하는데 무슨 또 술 마시면서 화해를 하는데 러브샷이 저게 뭡니까? 지금 참 세상이 어려운데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싸움하지 말든지 저런지 저러지 말든지 해야지. 저게 지금 사람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뭔 일입니까? 그러고 예.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렇게 할 거면 뭐 들어 화를 내고 무슨 강물을 거부하고 뭐 그럽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를 잘 하고 지내야지. 네. 저기
국민들이 헷갈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싸움하다가 막 원수처럼 그렇게 한결 안 불듯하다가 또 저러고. 야당이 지난번에 당무를 국회를 국회 전부 보이콧하고 일정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선언했죠. 네, 그때도 메르스 관련만 빼고는 일정 그때도 보이콧 걱정이었어요. 언젠가 이제 들어올 텐데.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명분으로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 명분을 이렇게 세웠어요. 정의화 의장이 6일 날 그 대통령이 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하니 네. 그럼 이제 국회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그것도 메르스인가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애당초 국민들 어리둥절하게 순진한 국민들 어리둥절하게 하지 말고 예. 진실성 있게 해야죠. 진실성 있게.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거부하면 돼. 반대하는 건 반대할 수 있죠. 네. 당당하게 나와서 반대를 해야지 왜 당무거부를 합니까? 그러다가 또 저렇게 만나서 러브샷 하는 건 또 뭡니까? 또 그러다가 또 안 나오고 예.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옛말에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말이 있는데 그렇게 순진한 국민들을 좀 그렇게 놀리지 말고 예. 어리둥절하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정치를 좀 해줘야죠. 네, 네. 오늘 이 시작하시면서는 참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네. 오늘 결론을 국민 좀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